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올해로 50살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참 빠른데, 어쨌든 나이와 상관없이 방송통신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행히 뭐 클리어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도 방송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교는 컴퓨터만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아주 수월하게,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졸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드디어 저 50이 되었고요. 올해로 식품영양학과에 졸업 예정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제 이력서 한 줄 추가하고 싶은 욕구도 있긴 했고, 이게 또 대단한 게 방송통신대학교 4년제 학사 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조금만 내가 일을 하면서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학사 학위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식단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취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들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이중전공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추가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양으로도 그냥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방통대인가 하면은 가장 먼저 가성비가 아주 좋죠. 그래서 저렴한 학비가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학비 장학금도 꽤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학비 거의 내지 않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면서 하는 방송통신대학교부터 지금의 인터넷 방송, 인터넷 강의를 이제 수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속 다양하게 꾸준히 변화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도 실제 들어보시면 꽤나 우수한 편입니다. 학사학위 학점을 일하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한결 편해졌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실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자택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실제 출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학교 생활은 편입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4년제이긴 한데 편입을 안 하면 4년은 모두 다 다니셔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학교 진학률이 꽤 높은 편이라서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졸이신 분들도 학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편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년 편입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단순히 학사학위가 목적이 아니시라면 2년 편입도 나쁘지 않아요. 학과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식품영양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이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관련 학과 전공이 있으면은 3학년 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2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마 3년을 선택하신 분이 많으실 거고, 2학년 들어가서 전공 분리 시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생활과학과로 들어가서 식품영양학과나 다른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 졸업장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입학하고 학교 생활을 정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충분히 학교 생활 가능하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카페가 있어서 카페 가입 문자도 날라옵니다.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학생 관련된 이제 활동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 안에서 자료, 정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독고다이도 그것도 가능하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반복된 패턴, 요거가 반복된다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건데,
적절한 수강 신청 먼저 합니다. 수강 신청할 때 내 플랜을 처음 2학년 때부터 짜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내가 2학년 1학기 때 뭐 듣고 3학년 1학기 때 뭐 듣고 4학년 때 좀 여유있게 하려면 학점 완별을 잘 하시는 게 좋은데, 가급적 처음에 그 수강을 할 때 초반에 몰아서 좀 해놓으면 뒤에 학년에 조금만 들어도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3학년을 버티더라도 뒤에 학년은 거의 그냥 조금 여유가 있게 좀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꽉꽉 채워서 들으시면은 보통 6과목, 7과목 이렇게 수강하게 되거든요. 대신 이제 그럴 경우에 생각보다 그 과제 제출이라든지 시험이 아무리 적게 있더라도 내가 생활을 하면서 성적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득 학점이 많은 학기에는 성적 관리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지, 내 성적 관리에 성적 자체가 상관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여유있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성적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를 그래도 등록을 하고 좀 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적은 그래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은 그래도 꼭 조금 노력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계획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 이거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다른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 전공이라든지 그런 거 하실 수 있고, 과제는 미리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공지가 몇 주 전부터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나면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을 기출로 파악을 하시는데, 기출이 있으면 확보를 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기출이 막 다 나오진 않아요. 막 그렇게 막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시험은 그냥 닥쳐 공부해야 돼요. 특히 최근에 그 개설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신규 개설 강의도 있고, 제가 이번 학기는 마지막인데 앞에 학점이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 과목만 들어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과목 신청을 했는데 둘 다 조금 연관이 없는 과목이었고 기본 시험에 관한 기출 자료가 없는 그 과목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대충 그 안쪽에서 어느 정도 그 힌트의 여지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막 힌트가 뭐 이거 나온다 이런 거 아니고 범위를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시험 점수가 나올 만큼은 충분히 내가 인지할 수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전체로 그냥 완전 신규 개설 강의인 반려동물학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베이스가 없으면 점수 받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 자체는 풀기는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박혀 있었긴 했었어요. 과제는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한 번이라도 그 과제 제출하신 분들 보면은 그 양식 있잖아요. 보통 레퍼런스 그 과제 제출할 때 레퍼런스를 꼭 쓰라고 많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있는데 지시사항 어기면 당연히 감점이겠죠. 그래서 분량 등 지시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레퍼런스 꼼꼼하게 달면은 거의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결과는 뭐 학점은 그냥 생업을 하면서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4.3점 나왔고요. 4학년 2학기 두 과목 수강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학기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도 어느 정도 지급이 좀 되는 편이어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전액장학 충분히 가능한데, 전액장학의 기준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냥 A급은 나와야 돼요. B면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하시고, 부분장학 정도는 이제 섞여 있으면 나오실 수 있고 그래요. 하여튼 어느 정도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부분이라도 받으실 수는 있다. 하지만 초과 신청 그때 그 장학이 나오면 다음 학기는 아무래도 학점이 높기 때문에 초과 수강 신청 가능하거든요. 요거 분배를 잘 하시라. 그리고 타과 강의도 자신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학과 그 수업들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다 수강을 하고 나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타 관심 있는 과목들을 수강을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컴퓨터나 보건 쪽을 이제 그 수강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으로 추가가 되더라도 그래도 조금 당황하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과목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계랑 R이 또 묶여서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졸업 준비는 관련 자격증이 식용과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뭐 식품기사, 위생사 당연히 식품 영양과에 들어오면은 그 주된 자격증을 따시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실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하고 졸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 뭐 식품기사나 위생사 같은 거 이제 따실 수는 있어요. 졸업하고 관련 학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연간 교과가 있는데 공중보건학, 미생물학, 그 다음에 생화학, 식품강화학, 식품위생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자격증 공부하실 때 조금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래도 꼼꼼하게 하시는 게, 내가 계획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 외 교과 내용이 상당히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운동과 영양, 하여튼 영양이 들어간 거는 내용이 미세하게 겹치는 부분이 한 단원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조금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재학하면서 느끼는 장점은 뭐 학생으로 누리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뭐 어디서 뭐 우대해주고 이런다기보다는 지메일은 가급적 꼭 신청하고 쓰시고, 지메일이 확보가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살 때 우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사실 크게 없는데 생각보다 방송대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준비하는 시간 초반에 꼭 필요하고요. 가족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만 졸업하는 데 수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험 공부하려고 하시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강하고 하는데 전체 토탈 시간 따지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꼭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중간에 그게 없더라도 주말에라도 조금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요하던 그 준비 과정은 점차 단축이 돼서 심하면 진짜 며칠 만에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지 그만큼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더 자세한 내용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다 검색을 해보시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충분하게 생업을 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뭐 형님, 누님들도 다 졸업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학과에 문의를 하면은 답변도 잘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의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학사학위 하나를 더 얻는 기쁨 꼭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도전하는 것은 항상 아름답죠. 항상 도전하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